네, 자 이제 정상원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상원가를 적용하려면 제일 먼저 연도초에 해야 될 게 뭐가 되겠어요? 연도초에 오버헤드의 예정 배부율을 찾아줘야 되겠죠? 앞으로 예정 배부율은 스탠다드 프라이스 표준원가에서도 이걸 쓰기 때문에 그냥 요거라고 생각, SP로 약자를 적는 걸로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예정 배부를 찾으려면 오버헤드가 1년 동안 얼마나 발생할지를 먼저 예상해야 돼. 그걸 예상하고 그다음 노동시간이나 기계시간이라면 그게 얼마나 사용될지도 예상을 해야죠. 두 가지를 예상해야 배부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실제 오버헤드 토탈 얼마인지 실제 노동시간이나 기계시간 같으면 그 토탈 얼마인지 알아야 배부율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두 가지를 예상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럼 이제 먼저 오버헤드를 예상하려면 오버헤드의 예산을 짜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1년 동안에 공장에서 발생할 오버헤드 예상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 중에는 1년 동안에 몇 시간을 쓰든 몇 개를 생산하든 영향을 받지 않는 원가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나 리스료나 공장장급여나 이런 거, 그런 건 변동원가, 고정원가 중에 뭐라고 부르겠어요? 고정원가에 해당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오버헤드 중에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얼마인지 먼저 찾고, 고정 오버헤드 예상액, 요걸 앞으로 약자를, 고정 오버헤드는 FOH로 약자를 적을 거야. Fixed Overhead Cost. 고정 제조환율가 예산이 얼마인지 먼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시간에 따라 원가가 발생하고 있다면 1시간 작업할 때 들어가는 전기료나 유류비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변동 제조 간접원가,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약자를 이렇게 쓸 거야. VOH, Variable Overhead Cost. VOH에 시간당 얼마 발생할지 배부율에다가 예정 조업도를 곱하면 전체 오버헤드를 예상할 수 있죠. 자, 여기 뭐 복잡해 보이지만 그 뒤에 넘겨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가지고 보시면 2-9번 그것 좀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76페이지에 2-9번. 자,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과거 원가자를 분석했습니다. 제조간접원가 예산식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노동시간은 몇 시간 쓸 거라고 봤어요? 그 76페이지 맨 위에 노동시간은 500시간 쓸 거라고 예상한 거죠. 그래서 과거 정보를 기초로 했을 때 연간 제조간접원가 중에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 제조간접원가가 얼마 있다. 리수료라든가 공장장 급여라든가 이런 거 모아봤을 때 얼마가 있고 30만 원이 있고, 그다음 그거 이외에 1시간 작업할 때 전기료, 유류비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시간당 얼마씩 들어간다? 400원씩 들어간다. 이렇게 예상한 거죠. 그러면 오버헤드 예상액, 전체 오버헤드 발생액 예상액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몇 시간을 쓰느냐와 상관없이 공장장 급여나 리스료 같은 게 30만 원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간당 발생하는 변동제조 간접원가 배분이 시간당 얼마 정도 발생한다? 400원이라고 돼 있나? 그럼 거기 몇 시간? 500시간 쓴다고 돼 있었죠? 시간당 VH 배분 400원에다가 500시간 하면, 여기다 500시간 하면, 그러면 변동제조 간접원가는 한 20만 원 정도 더 발생하겠다. 일정하게 30만 원 들어가고, 전체 합치면 50만 원이 전체 제조환율가 예상액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로 오버헤드의 예정 배부를 찾으면 이제 어떻게 찾으면 돼? 예정 배부율은 예상 50만 원을 몇 시간? 500시간을 나누면 시간당은 얼마 되는 거야? 시간당은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50만 원을 500시간으로 나눈 거고요. 이걸 좀 달리 변동제조 간접원가랑 고정제조 간접원가로 나눠보면, 변동제조 간접원가는 시간당 400원씩 발생하는 거잖아. 그걸 500시간 곱해가지고 전체 20만 원 예상한 뒤에 다시 500시간으로 나눈 거죠. 결국 시간당 발생하는 변동제조 간접원가는 바뀌어 안 바뀌어? 계속 400원이죠. 시간당 변동제조 간접원가는 400원이 있는 거고, 고정제조 간접원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30만 원 있는데 이걸 가지고 500시간 작업할 것 같으니까 시간당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600원씩 배부하기로 한 거야. 그거 합쳐서 전체 배부율이 1,000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1,000원의 전체 오버헤드 배부율 안에는 변동제조한가 배부율은 시간당 금액이 바뀌지 않는다. 1시간 쓸 때 전기료 기름값 들어가는 건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고정원가 총액으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거를 500시간 작업할 것 같으면 걔로 나눠서 시간당 FOH 배부율 600원이 합쳐져서 전체 1,000원이 된 거다. 나눠보면. 자, 이렇게 해서 연도 초엔 어쨌든 배부율을 얼마로 정한 거야? 1,000원으로 정한 거예요. 1,000원으로 정하고 나면 회계 기간 중에 경영자는 작업원가표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만 짓게 되고 나면 바로 저 1,000원 곱해가지고 금방금방 원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거기 책에 문제에 작업원가표 76페이지 보시면 작업이 3개 있죠? 제일 먼저 첫 번째 진행된 작업이 제일 첫 번째 진행된 작업이 넘버 401이었어요. 401 작업이 제일 먼저 진행된 거야. 여기에 직접 재료원가는 40만 원이 작업원가표에 짓게 됐고 직접 노무원가도 작업원가표에 파악이 됐겠죠? 그 다음에 오버헤드 관련해서 여기는 배부 기준이 뭐였어요? 현재 문제 상황에서 배부 기준이 노동 시간 가지고 지금 배부하는 거잖아. 제조간접원가를. 근데 401 작업이 몇 시간 작업한 걸로 나와 있어. 파악된 게 작업원가표 자료에 400시간 작업한 게 나와 있죠. 그 작업원가표에. 그러면 여기 400시간 실제 작업한 시간까지 작업원가표에 파악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이제 뭐만 넣으면 배부율만 예정치 1,000원 곱하면 이 작업에 배부해야 될 제조간접원가를 우리 바로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작업의 원가는 얼마다? 이거 더하면 130만 원이 401 작업 원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자한테 바로 줄 수 있는 거야. 여기서 1,000원은 실제치 아니면 경영자한테 적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예정치. 배부율만 그래서 예정치 쓰면 바로 적시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금액을 배부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작업이 진행됐어. 두 번째 작업이 402 작업이 뭐 5월쯤 진행이 됐다. 그럼 402 작업을 할 때도 작업원가표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파악이 되겠죠? 재료원가 20만 원, 노무원가 28만 원 이게 파악이 되고 오버헤드를 더 배부하면 되는데 오버헤드는 402 작업은 몇 시간 작업했어요? 300시간 작업했으니까 요 300시간에다가 배부율만 예정 배부율 얼마였어요? 1,000원 예정 배부율 곱하면 바로 작업 원가는 30만 원. 이렇게 배부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배부해 보면 요 작업의 금액이 78만 원. 이렇게 예정치로 배부해서 경영자한테 적시 정보를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오버헤드가 먼저 배부되는 거예요? 아니면 총액을 먼저 파악한 뒤에 배부하는 거야? 실제 개별원가는. 실제 개별원가를 하려면 오버헤드 총액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배부 기준 토탈이 얼마인지도 알아서 그거 가지고 실제 배부를 찾은 뒤에 그걸로 배부를 해야죠. 그래서 실제 개별원가 계산은 오버헤드 총액이 먼저 짓게 돼야 돼. 그다음 배부 기준 토탈도 알아야 실제 배부를 찾아서 배부할 수 있어요. 반면에 정상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 총액이 먼저 파악되는 게 아니야. 그냥 작업별로 예정 배부를 하는 거야. 그래야 적시 정보를 주니까. 토탈이 짓게 되기 전에. 이해되시죠? 예정 배부를 작업별로 먼저 하는 거고 예정 배부의 토탈은 기말에 예정 배부된 걸 다 더하면 기말이 가서 토탈은 파악이 되지. 그래서 예정 배부 토탈도 기말이 돼야 파악이 돼요. 근데 그 뜻이 작업별 금액이 계산 안 된다는 뜻이 아니야. 그냥 기중에 예정 배부를 먼저 하는 거야. 정상원가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작업이 하나 더 진행됐다. 그래서 세 번째 작업으로 넘버 403이 진행됐다. 그러면 이 403 작업에도 작업원가표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당연히 집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버헤드 관련해서 실제 투입된 양 몇 시간 썼는지도 파악이 돼 있겠죠. 작업원가표에. 작업한 시간이 거기 기록이 될 테니까. 몇 시간 작업했어요? 여기는 300시간? 그러면 300시간 해가지고 예정 배부율 1,000원 곱하면 여기도 30만 원이 예정 배부돼서 경영자한테 바로 적시 정보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52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기중에 바로바로 작업별 금액 계산해서 경영자한테 주는 거. 이게 정상원가 계산이야.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 되려면
제품별 배부액, 작업별 배부액이 먼저 나오는 거야. 오버헤드 토탈이 먼저 파악되는 거야. 실제 개별원가라면. 실제 개별원가는 오버헤드 토탈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배부 기준 조업도 토탈도 파악해서 배부를 찾아 배부하거나 아니면 배부 기준의 비율 가지고 배부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토탈이 먼저 파악되는 거야. 반면에 정상원가는 예정 배부 토탈이 먼저 파악되는 게 아니다. 뭐부터 하는 거다? 작업별 배부를 해서 작업별 금액을 먼저 찾는 거야. 그 다음 이 합계는 연말에 가서 그 예정 배부액 합치면 전체 예정 배부 토탈을 알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연도에 세 가지 작업이 진행됐어. 그러면 세 가지 작업에 추적되는 재료원가는 다 합치면 얼마? 70만 원이 세 가지 작업에 추적되는 재료원가가 되는 거야. 작업원가에 추적되는 재료를 다 모으면 전체 직접 재료원가가 되는 거죠. 노무원가도 세 가지 작업에 추적되는 노무원가 다 더해보면 여기가 90만 원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럼 질문. 그럼 오버헤드는 지금 실제치로 집계했어요? 예정치로 배부했어요? 예정치로 배부했습니다. 자, 연도 초에 우리가 예정 배부율 1,000원을 찾을 때는 이건 연말에 하는 거야? 기초에 하는 거야? 기초에 미리 찾아놔야죠? 그래서 기초에 미리 예정 배부율 찾기 위해서 제조간접원가를 예상했습니다. 제조간접원가 예상할 때는 여기 실제 조업도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야? 연도 초에 짜니까 예정 조업도 가지고 짜는 거야. 연도 초에 짜다 보니까 연도 초에 500시간 쓸 거라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예정 조업도 가지고 예산을 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오버헤드 예산은 지금 50만 원으로 우리가 예상한 거죠. 연도 초에 500시간 작업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버헤드 예산 연도 초에 50만 원이었어. 연도 초에 예산은 예정 조업도로 짠다, 실제 조업도로 짠다. 연도 초에 짜니까 예정 조업도로 짠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정 조업도 나눠서 배부를 찾은 거야. 응? 자, 예정 배부액 토탈은 예정 배부액 토탈 연말에 이제 작업별로 예정 배부를 했잖아. 그 연말에 짓게 되는 예정 배부액 토탈은 예정 조업도로 예정 배부 토탈이 나온다. 실제 조업도로 예정 배부액 토탈이 나온다. 여기 이 400시간 뭐예요? 이 작업에 실제 사용된 시간에 배불만 예정치 쓴 거죠? 여기 300시간 실제 투입된 시간이지. 여기 300시간 이거 합치면 몇 시간분이 지금 예정 배부된 거예요? 1000시간분이 예정 배부된 거야. 1000시간분이. 우리가 처음에 예정 배부를 찾을 때는 연도 초니까 아직 실제 조업도 토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추정한 거야. 그래서 예산을 짤 때는 예정 조업도 500시간 기준으로 짰어요. 근데 예정 배부할 때는 각 작업이 실제 사용한 노동시간의 배부율만 예정치 쓴 거야. 그래서 예정 배부된 토탈은 예정 조업도로 예정 배부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조업도로 예정 배부된다고. 배부율만 1,000원에서 여기 예정 배부된 토탈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각 작업별로 배부된 걸 합쳐보면. 질문. 예정 배부액 합계와 제조간접원가 예산, 연도초에 짠 예산은 같다 다르다? 달라. 연도초에 짤 때는 몇 시간 가지고 짰던 거예요? 500시간 쓸 거라고 봐서 예상을 짰던 거고, 배부는 예정 조업도로 배부해, 실제 조업도로 배부해. 실제 조업도로 배부하기 때문에 예정 배부액 합계는 예상과 다릅니다. 응? 그건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예정 배부는 100만 원 됐잖아. 아까 연도초 예산 얼마였는데? 연도초에 전체 오버헤드 예산은 50만 원이었잖아. 그게 다른 거야. 예산이 예정 배부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예? 예산은 어떤 조업도로 짠 거예요? 실제 조업도, 예정 조업도. 연도 초에 짠단 말이에요. 실제 조업도가 얼마인지 아직 모르잖아. 그래서 연도 초에 짤 때는 뭘로 짜는 거야? 예정 조업도로 짠 거야, 예산은. 그 다음에 예정 배부할 때는 배부율은 예정치 쓰지만 조업도는 뭘 쓰는 거야? 작업별. 실제 조업도로 배부하기 때문에 연말에 예정 배부된 토탈은 실제 조업도로 배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산과 예정 배부액은 다르다. 이건 착각하지 마세요. 가끔 여기 예산이 50만 원이면 여기 예정 배부된 게 50만 원인 것처럼 착각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저 예산은 예정 배부율을 찾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연도초에 1,000원 배부율을 찾으려다 보니까. 근데 배부는 실제 조업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과 배부액은 다르다. 이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어요. 가능하면 한쪽 편에 이거는 적어놓고 지울 건데, 여기 예정 조업도가 지금 500시간이었죠? 연도초 예상하기는. 그래서 오버헤드 예산이 연도초에는 50만 원이었어. 총액으로. 그래서 50만 원을 500시간을 나눠서 배부율은 얼마로 정한 거죠? 오버헤드의 예정 배부율은 1,000원 이렇게 정했던 거지. 맞나요? 50만 500시간을 나눠서 요게 연도초에 정한 거고, 응? 예산 짤 때 우리가 오버헤드 예산을 짤 때는 예정 조업도 500시간 가지고 짜는 거고, 응? 오버헤드 예산을 짤 때는 예산과 예정 조업도 나눠서 배부를 찾은 거야. 그 다음 예정 배부를 할 때는 예정 배부를 할 때는 예정 배부율은 똑같이 1,000원을 쓰지만 예정 배부는 예정 조업도로 배부해, 실제 조업도로 배부해. 실제 조업도 몇 시간? 1,000시간이 지금 실제 조업도죠. 예정 배부는 조업도는 실제 조업도에 배부율만 예정 배부를 쓰는 거야. 저기 예정 배부된 금액은 100만 원이 예정 배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예정 배부액은 같다 다르다? 얘네들은 같지 않지. 연도초에 짠 오버헤드 예산하고 작업별 예정 배부된 금액의 합계는 다르다. 이유는 뭐 때문에? 맨 위에 게 원이냐. 예산은 뭘로 짜요? 연도초 예정 조업도 가지고 짠단 말이야. 500시간 가지고 짰잖아. 배부는 뭘로 해? 실제 조업도로 배부한다고. 1,000시간이 실제 작업한 시간이니까. 에?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비율을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돼. 50만 원을 500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1,000원씩 배부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작업을 해보니까 연말에 몇 시간 하고 끝났어요? 1,000시간 하고 끝났잖아. 그래서 연도초 예상한 것보다 몇 퍼센트 실제 작업한 거야. 연도초는 500시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몇 시간? 1,000시간 했으니까 연도초 예상한 거 200%가 실제 조업도죠? 그럼 예산의 몇 퍼센트가 배부될까? 예산의 200%가 배부된다고. 연도초 예상한 조업도 대비 실제 조업도가 500시간이 예정 조업도였는데 1,000시간까지 갔으니까 200%를 실제 작업했잖아. 예정 조업도에. 그러면 여기도 예산의 200%가 배부될 거라고. 50만 원을 500시간 기준으로 뿌렸는데 500시간 말고 1,000시간까지 2배 했으면 배부는 2배 되지 않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얘기한 논리? 여기가 만약에 600시간이었다. 실제 조업도가. 그럼 예정 조업도 500시간인데 600시간까지 작업했으면 예정 조업도의 160%가 실제 조업도죠. 600시간 120%지. 500시간 중에 600이면 여기가 600시간이다. 그럼 여기 얼마 되겠어? 예정 배분은 60만 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만 원에 120%.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산과 예정 배분은 서로 다르고 예정 조업도 대비 실제 조업도와 예산 대비 예정 배분은 비율이 같다고. 그래서 문제 나올 때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빈칸으로 주는 거야. 이 뒤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여기 예산 안 줘. 예산 안 주고 예정 배분액을 찾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얘 알고 알면 예산 찾을 수 있잖아. 예정 조업도 안 줘. 예산 주고 예정 배분 줘. 실제 조업도 주면 이 비율 가지고 실제 조업도를 나누면 또 예정 조업도 찾을 수 있잖아. 반대 방향도 되겠죠. 네 개 중에 하나를 미지수로 두면 요 나머지 비율을 이용해서 추정할 수 있게 된다고. 뒤에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얘랑 예정 조업도 대비 실제 조업도 비율과 예산 대비 예정 배분의 비율은 어떻다? 서로 같다. 얘네 둘이
그거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앞으로 문제 풀 때 되게 여러 군데 쓸 일이 있는 그런 논이야. 응? 그래서 지금 여기 같으면 연도초에 다시 한번 연도초에 몇 시간 쓸 거라고 봤어? 500시간 쓸 거라고 봐서 예산을 짰단 말이야. 그리고 500시간을 나눠서 배불 1,000원을 찾았다고. 그럼 이렇게 해서 1,000원씩 배부하면 실제 작업 시간이 몇 시간 되면 딱 예산 50만 원이 배부되겠어. 실제 작업 시간이 딱 500시간이면 50만 원 500시간 나눠서 1,000원 찾았으니까 실제로 500시간 작업했으면 500시간에 1,000원 곱하면 딱 5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거를 500시간이 아니라 1,000시간까지 작업했으면 예상한 500시간에 2배 실제 작업했으면 예정 배부액도 예산의 2배가 되겠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우선 첫 번째 예산과 예정 배부는 같다 다르다. 예산과 예정 배부는 다른 값이다. 같은 게 아니다. 예산은 뭘로 짠다? 어떤 조업도로 짠다 예산은? 예정 조업도 연도초에 짜는 거니까 그걸로 짜는 거고 예정 배부는 작업별로 배부일만 예정치 쓰기 때문에 실제 조업도로 예정 배부되는 거다. 그리고 예산과 예정 배부액의 비율은 예정 조업도 대비 실제 조업도의 비율과 같다. 요거까지 기억해 놓으세요. 이해되시죠? 이건 문제 풀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작업별로 지금 예정 배부가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기초로 우리가 이건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을 한다. 그러면 아까 앞에 개별원가 우리가 했었잖아요. 여기서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가 있을 때 여기 매출원가라고 하면 그다음에 여기 이제 원재료,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있을 텐데 우리는 오버헤드만 좀 더 집중해서 볼게요. 응? 그럼 우리가 지금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이건 예정치야, 실제치야. 실제치고 여기 오버헤드는 실제치예요. 우리가 임의로 정한 예정치야. 예정치로 배부한 거죠. 실제치는 아니지. 시간만 실제고.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정상에 기록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문제 보시면 영업을 개시했어요. 그래서 기초재고는 없어. 기초재고는 없는 상태 영업을 개시해서 맨 앞에 보면 회계연도 시각된 원가 자료를 분석했고 앞 밑에 보면 기초재고 자산 없다고 아예 언급이 있잖아. 어? 보통 정상원가면 기초재고 없거나 영업을 개시했다거나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기초는 없어요. 응? 그럼 여기 집계돼야 될 직접 재료원가는 얼마야? 직접 재료원가는 각 작업별로 추적되는 재료원가는 실제나 정상원가나 실제 개별이나 차이 날 게 없죠? 70만 원이고 직접 노무원가는 얼마예요? 직접 노무원가는 90만 원. 이렇게 된 거야. 거기 문제 읽어보시면 문제 끝에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도 집계했어요. 기말에 실제 발생한 건 얼마죠? 120만 원이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야. 문제 안에 이해되시죠? 근데 그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를 파악해갖고 배부를 찾으려면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뭘로 배부한 거 지금? 예정 배부율로 배부해서 원가 계산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치가 먼저 파악되고 그 다음에 배부한 게 아니라 제공품에서 재고 자산한 게 아니라 예정치로 미리 한 거야. 나중에 실제치가 비슷할 거다. 그러니까 원래 재무회계 목적상의 순서는 여기 먼저 뭘 찾아야 돼? 실제치 먼저 집계하고 그걸 제공품에 배부하고 그 금액 가지고 배부해서 금액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실제가 너무 늦게 집계되니까 그거 안 하고 변동도 없어야 돼서 예정치로 얼마 배부했어 지금? 100만 원으로 예정 배부했기 때문에 정상원가 상태로 우리가 내용을 회계 처리하면 실제 오버헤드가 집계되기 전에 예정 배부를 미리 해버린 거야. 배부를 예정치 가지고. 그래서 여기 오버헤드를 얼마를 집계한 거야 지금 작업별 금액에 100만 원을 배부한 거죠. 그럼 100만 원의 예정 배부를 먼저 오버헤드 계정에서 빼내는 거야. 재무회계 목적상으로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빼내고 나중에 여기 차변에 뭐가 집계 되겠어? 나중에 실제치를 모으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잘했다면 비슷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야. 근데 사장이 원하니까 실제 모이기 전에 미리 계산해 놓은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정 배부에서 제공품 계정 차변을 적으면 여기가 260만 원이고 거기 문제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문제 보세요. 2-9번 그 예산 바로 밑에 당해년도에 세 가지 작업을 수행했고
401과 402가 완성되었다. 그럼 403은 어땠다는 거야? 완성이 안 되고 어디 남아있다. 공정에 남아있다는 거죠. 403이 공정에 남아있고 401이 판매됐어. 그럼 402는 완성은 됐는데 팔려나가지 않았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제품으로 또 남아있어야지. 응? 거기 문제의 예산 바로 밑에 있는 언급으로. 그럼 이 세 가지 작업된 것 중에 401과 402가 완성됐다고 돼 있으니까 403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서 공정의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완성된 401이 팔려나갔으니까 얘는 기말에는 완성은 됐는데 뭐로 남아있는 거야? 팔려나가지 않아서 제품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정상원가기 지금 계산한 거 기준으로 기말 제공품은 넘버 403인데 예정 배부한 거 기초로 403 금액을 찾으면 지금 얼마였어요? 52만 원이잖아요. 403 금액. 그럼 이 52만 원을 뺀 나머지가 완성돼서 빠져나간 거지. 예정 배부의 기초로. 그럼 나머지 금액 얼마? 108만 원이 제품으로 대체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제품은 어느 작업이 기말 제품이었어요? 402가 기말 제품. 근데 정상원가 기준으로 경영자한테 적시 정보를 주려고 만든 거에 보면 402 금액이 78만 원이니까 요걸 뺀 나머지 130만 원이 매출원가까지 이렇게 흘러가서 경영자한테 매출 총액도 찾아주고 뭐 이런 정보를 준 거야. 기중에 매달 계산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면 경영자는 적시 정보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경영자는 기중에 변동성이 크지 않은 적시 정보를 얻었는데 기말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 안에 재료원가, 노무원가 문제가 없는데 오버헤드가 실제치예요, 예정치야? 실제치가 아니고 지금 예정치잖아. 그래서 나중에 실제치를 모아보면 얘랑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 실제치 발생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 120만 원의 오버헤드 실제치가 있잖아. 그게 나중에 간접재료, 간접노무에서 여기 실제 오버헤드가 집계가 될 거라고. 120만 원으로. 그러면 재무회계 목적으로는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오버헤드가 얼마 들어갔어야지 맞아요. 얼마 갖고 작업원가를 계산했어야 돼, 오버헤드는. 120만 원 갖고 원가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만 갖고 있는 거야? 100만 원만 가지고 예정배부에서 그걸로 원가 계산하고 끝내버린 거잖아. 기중에 적시 정보를 주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말에 보면 이 예정 배부율이 연도 초에 임의로 정한 거다 보니까 이 예정 배부된 금액과 실제 발생액이 틀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외부 정보 이용자에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지. 문제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재무회계 목적이라면 얼마로 했어야 돼? 120만 원 갖고 계산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고 변동이 있으니까 예정치로 하다 보니 100만 원만 지금 넣어놓은 거야. 얼마가 더 들어갔어요? 20만 원이. 실제가 더 많이 발생했죠? 그러면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우리가 제품원가에 배부해 놓은 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배부해 놓은 오버헤드가 실제보다 과대배부야, 과소배부야? 과소배부죠. 실제 더 많이 발생했지. 그래서 정상원가를 적용해서 기중에 저렇게 작업별로 예정치 배부해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작업원가표에는 예정치가 배부되게 된다. 그 예정 배부액 합계와 실제 발생액은 연말이 되면 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연말에 발생할 걸 정확하게 예상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생겨.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배부 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배부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걸 해결해 줘야 외부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없겠지. 이 배부 차이의 유형은 지금 한 거는 과소배부야. 과소배부. 과소배부는 뭐냐? 예정 배부하고 나서 나중에 실제치를 집계해 봤더니 실제치가 더 많았던 거야. 실제 발생액이. 그래서 실제 발생액하고 예정 배부액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큰 경우? 이 실제치가 더 큰 경우.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과소배부되면 계정 잔액이 차변 대변 어디에 남겠어? 오버헤드 계정 잔액이. 원래는 잔액이 나오면 안 되죠. 실제치 다 모였다. 실제 100만 원이다. 차변에 모았다가 100만 원이 다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오버헤드는 잔액이 나오면 안 돼. 다 제공해서 재고자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 120만 원 집계되기 전에 예정치로 미리 100만 원 배부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치 지급받은 실제가 더 크다고. 그럼 실제치 차변에 집계했다가 빼내야 되는데 빼낼 때 100만 원만 빼냈기 때문에 잔액이 어디에 남겠냐고. 차변에 실제치 큰 것만큼 20만 원이 잔액으로 남겠지. 그래서 과소배부되면 차변 잔액이야. 잔액이 차변 잔액이다. 응? 실제 집계해 보니까 너무 많이 발생한 거죠. 응? 그 다음에 여기 원가 계산은 100만 원으로 해야 돼? 120만 원으로 해야 돼? 뭐가 맞아요? 100만 원 갖고 계산하는 게 맞는 거야? 120만 원 갖고 계산하는 게 맞는 거야? 120만 원 가지고 계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00만 원만 예정배부에서 그걸로 작업별 원가 찾아놓은 거잖아. 그럼 얼마가 더 들어가야 돼? 20만 원이 더 넣어줘야 실제 원가 계산,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같아져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 과소배부된 거는 더 넣어줘야 되는 거야. 가산 조정해줘야 돼요. 가산 조정한다.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암기할 부분이야. 응? 암기해야 된다. 이거 앞으로도 여러 군데 나와. 외우셔야 돼. 과소배부, 실제가 많이 발생, 예정배부를 덜 한 거야. 과소배부, 차변잔액, 가산 조정.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할수록 논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야. 가산 조정. 그게 먼저 떠오르고 과소배부 가산 왜 가산했지? 그게 나중에 생각이 나야 되고 나중 되면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산하면 돼. 에? 공부를 처음 하면 그게 왜 그럴까 이유로 가는 거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냥 가산하면 된다. 응? 기초재고 과대 이익, 기말재고 과대 이익 어떻게 돼요? 기말재고 과대 이익 증가. 왜 그러냐? 그때부터 거꾸로 생각인 거야. 기말재고 과대 뭐야?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잖아. 매출원가로 가래를 재고에 유보시켜 놓은 거 아니야. 비용화된 게 작아질 거고 이익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기초재고 과대, 당기익 감소 뭐야? 기초재고 과대 작년에 비용으로 처리할 거 비용화하지 않고 작년에 비용으로 빼서 이번에 해놓은 거를 이번에 추가적으로 비용 추인해야 될 부분이야. 그럼 이번에 비용화된 게 커지니까 이익은 감소지. 기초재고 과대 이익 감소, 기말재고 과대 이익 증가야. 근데 그거를 그러면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익숙해지죠. 기말재고 과대됐다. 당기순이 커졌겠구나. 바로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러지? 그때 거꾸로 왜 그랬더라 생각이 그 다음에 가는 거라고. 익숙해질수록. 여기도 마찬가지야. 외우셔야 돼. 과소배부 차변잔액 가산조정이야. 왜 그런지 논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과소배부 가산조정, 차변잔액 당연하게 그냥 떠오르고 왜 그런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 상태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이거를 뒤에 표준원가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다른 목적으로 써서 그때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이건 실제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적게 들어간 거야, 예상보다. 많이 들어간 거죠?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실제 오버헤드 많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비용을 많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 표준원가에 가면 불리한 차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요거까지 덧붙여서 외우세요. 과소배부 실제가 큰 거야. 차변잔액 가산조정 불리한 차이. 응? 그러면 반대가 뭐겠어요? 과대배부도 있겠지. 과대배부라면 예정배부보다 실제가 어땠다는 거야? 더 예정배부보다 실제가 작게 발생했다는 거야. 예정배부를 너무 많이 한 거죠. 여기 예를 들어 실제치 집계해봤더니 80만 원밖에 발생 안 했어. 그럼 원가 계산은 80만 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로 했는 거야? 100만 원을 했으니까 너무 많이 넣어놨잖아. 지금 실제보다. 에? 경영자 기준에 원한다고 넣어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80만 원밖에 발생 안 했는데 경영자 주려고 해놓은 거엔 1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럼 이 100만 원 들어간 거에서 얼마를 떼내야? 20만 원 빼내서 없애줘야 실제치에 가까워져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 과대배부면 예정배부가 더 컸던 거야. 이쪽이 더 컸어. 실제가 작게 발생했어. 그럼 잔액이 어디에 남겠어? 오버헤드 계정에. 대변에 남겠죠, 잔액이. 에? 예정배부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응? 그래서 얘는 대변 잔액이고 너무 많이 넣어놨잖아. 너무 많이 넣어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에 가까워지려면 더 넣어놨던 걸 빼야 실제치에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얘는 차감 조정해야 돼. 차감 조정하고 응?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가 조금 발생한 거잖아. 예정 배부보다 연도초 예상해서 배부해놓은 것보다 실제 조금 발생한 거니까 여러분이 원가를 관리한다는 측면,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원가를 적게 쓴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적게 쓰니까 좋은 거잖아. 그래서 얘는 유리한 차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셔야 돼.
과소배부 차변잔액 불리한 차이 가산조정. 과소배부 차변잔액 가산조정 불리한 차이. 이거는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군데 나와요. 외우셔야 돼. 응?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실제개별원가 계산 좀 전에 했었잖아. 쉬기 전에. 그때는 이 자리에 먼저 뭐가 짓게 돼? 실제치를 모으고, 그 실제치 모은 거 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실제 배부를 가지고 배부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늦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연도 초에 예산 짜고 예정 조업도 가지고 예정 배부를 1,000원 미리 정한 뒤에 정상원가 기준에 바로바로 그냥 예정 배부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작업원가표 금액을 정해버려. 그럼 작업원가표는 예정치로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우리가 계정에 기록을 하면 오버헤드가 실제치가 집계되기 전에 예정 배부돼 버리는 거야. 예정 배부하고 그걸로 원가 계산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실제치가 모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실제치를 모아보면 얘랑 예정치가 틀어지게 될 거 아니야. 예정 배부된 게. 그래서 틀어진 거의 유형은 두 개다. 실제가 너무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건 뭐 예정 배부를 덜 한 거니까 과소배부. 잔액은 뭐 어디에 남는다? 실제가 차변에 짓게 될 거기 때문에 차변 잔액에 남고, 이건 덜 들어가 있는 거죠. 더 넣어줘야 된다. 가산 조정해 줘야 되고,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니 많이 발생한 거니까 불리한 차이다. 낭비한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아시겠죠? 과대는 반대. 과소만 확실히 외우면 나머지는 당연히 뒤집어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소는 정확하게 외우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로 우리가 시산표를 만든다. 트라이얼 밸런스 시산표를 만들면 여기 원재료는 현재 내용상 금액이 없긴 한데 원재료 계정은 실제 원가로 기록이 돼 있을까요? 오버헤드 예정 배부액이 들어가 있을까? 원재료 계정 어때요? 우리 원재료는 예정치로 기록해, 실제로 기록해. 원재료는 작업원가표 실제치가 파악되기 때문에 재료원가, 노무원가 실제치 쓰는 거잖아. 그래서 원재료 계정은 예정치가 들어가 있는 계정이 아니야. 얘는 실제 원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없지만 여기 없다는 게 특별히 예정치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계정이라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예정 배부 어디서 해요? 여기 제공품 계정 차변에서 오버헤드 집계할 때 예정치 배부해 놓고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요거 예정치 넣은 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자리를 예정치로 배부하는 거야. 제공품 계정 차변을. 원재료는 실제치가 집계되기 때문에 원재료 계정은 실제치로 기록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제공품 계정 잔액은 얼마가 남는 거야? 제공품 계정은 지금 넘버 403이 제공품인데 이게 52만 원이 지금 기말 제공품인 거야. 우리가 대변에 적었지만 원래 잔액은 차변에 남는 거죠?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넘버 402가 78만 원에 해당되는 게 제품에 남은 거라고. 응?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코스트 오브 굿 솔드 얼마가 매출원가로 간 거야? 넘버 401이 130만 원이 매출원가까지 간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작업원가표에서 계산된 게 여기 지금 요 세 가지죠? 요 세 가지 작업이 진행됐잖아. 얘가 처음에 어느 계정에 집계가 되는 거야? 제공품 계정 차변에 401이 재고자산화 됐다가 완성되면 제품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매출원가까지 팔려 나간 거야. 에? 얘는 제공품에서 배부했다가 완성돼서 제품이 됐다가 팔려 나가지 않은 거죠. 얘는 제공품에 배부했다가 기말 제공품에 남은 거야. 얘네 셋이 처음에 재고자산화된 자리는 어디예요? 제공품 차변이야. 제공품 차변에 재고자산화 됐다가 요 두 가지 작업은 어디로 간 거야? 넘버 401하고 넘버 402는 완성이 돼서 어디까지 간 거야? 얘는 제품까지 갔다가 제공해서 배부했다가 제공해서 재고자산화 됐다가 완성돼서 제품이 됐다가 그 중에 얘는 어디까지 간 거야? 제품을 지나서 고객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얘는 매출원가까지 간 거지. 넘버 401은 매출원가까지 간 거야. 그래서 기말 잔액으로 보면 기말 잔액으로는 얘가 매출원가, 얘가 기말 제품 재고 금액, 얘가 기말 제공품 금액인데 이 세 개 금액은 원래 처음에 어디서 배부한 거야? 제공품 계정 차변에 배부했다가 그게 완성되면 제품이 갔다가 팔려나간 게 매출원가로 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기말 시점의 스테이터스는 얘가 매출원가에 있는데 현재
얘가 처음에 배부되기는 어디 있었던 거야? 여기서 배부했다가 완성된 제품이 됐다가 팔려나 여기까지 간 거고, 얘는 여기서 배부했다가 제공해서 배부했다가 완성된 제품까지 가고 기말을 맞은 거고, 얘는 그냥 여기서 배부했다 아직 공정에 남아있으니까 그 자리에 그냥 있었던 거야. 그러면 요 세 개 잔액에 오버헤드가 실제치가 들어가 있어, 예정치가 들어가 있어? 예정치가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버헤드 계정 잔액이 얼마 남아? 오버헤드가 20만 원이 차변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지. 현재 여기 적은 걸 우리가 시산표에 적으면, 그리고 여기 없지만 얼마? 매출액이 기록이 돼 있겠죠. 실제 매출액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버헤드가 이렇게 차변에 20만 원 남아 있다. 그럼 20만 원이 여기에 덜 들어갔다 지금. 과소배부라는 거야. 이 안에 더 넣어줬어야 했는데 못 넣었다는 거지. 대변에 남았다면 더 넣었다. 에? 여기 너무 많이 넣어놨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차변잔에 과소배부, 불리한 차이 더 넣어줘야 돼, 빼내야 돼? 더 넣어줘야 되는 거고. 대변잔에 너무 많이 넣어놨다. 유리한 차이, 예정배부 너무 많이 했다. 대변잔에 이건 더 넣어야 돼, 빼내야 돼? 대변에 있다면 유리한 차이니까 너무 많이 넣어놨죠? 빼내야 되는 거지. 여기 너무 넣어놔서 빼야 된다. 차변에 있으면 덜 들어갔다. 더 넣어줘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얘를 조정해 줘야 돼. 얘를 조정해서 이 잔액이 외부 보고할 때는 지금 이 상태는 누구에게 유용한 정보를 준 거야? 경영자한테는 변동성 없는 적시 정보를 줬는데 외부 보고할 때는 이 잔액을 뭐로 바꿔줘야 돼? 요 20만 원이 더 들어간 실제치에 가깝도록 바꿔준 뒤에 외부 보고를 해줘야 문제가 없겠죠. 벌려놓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더 이제 밀어 넣어서 배부 차이를 다시 더 넣어줘야 돼. 조정해줘야 돼. 요걸 해줘야 돼. 근데 이걸 할 때 몇 가지 대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이 세 개 계정 중에 기업이라면 어느 계정이 절대적으로 클까? 1년 기준으로. 여러분 실제 숫자를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매출원가 1년치 팔린 거야. 삼성전자 매출원가. 1년도 매출액과 대응되는 전체잖아요. 1년 12달치. 기말 제품. 기말에 들고 있는 거. 보통 한두 달치 안전재고로 가지고 있겠죠. 기말 제공품. 라인에 걸려 있는 거. 공정의 특성상 우리 공정은 5일 걸린다. 그럼 라인에 5일치가 걸려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12달치 매출원가가, 여긴 한두 달치, 여기는 뭐 5일치, 10일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잔액을 실제 기업에서 비교하면 얘가 7, 80%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조금씩 있고 제공품 되게 작고 정상적이면. 그러면 이 20만 원 과소배부된 거는 대부분 사실은 어디에 조정돼야 맞겠어? 원가의 대부분이 매출원가에 갔으니까 매출원가에 많이 조정되겠죠. 근데 이 과소배부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재무회계 용어예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무슨 뜻이야? material, immaterial. 응? 중요하다.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금액이다 아니다. 이거죠. 삼성전자의 중요성 금액은 얼마 될까? 삼성전자 같은데 막 당기순이익 20조야. 응? 그러면 100억은 중요하지 않아. 2, 300억 중요하지 않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야. 근데 매출액 5천만 원짜리 회사다. 그럼 그 중요성 기준 때문에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전기료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료는 다음 달 내잖아. 쓴 거 받아갖고 거기서 다음 달 나오죠. 그 원래 발생주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1월 달에 내는 전기료 사실 12월 치잖아. 12월 달 비용에 넣어야 맞다고. 근데 보통 어떻게 하겠어? 그냥 1월 달 비용으로 넣는단 말이야. 어? 우리가 뭐 기록할 때. 근데 5천만 원짜리 회사면 전기료도 중요한 금액이 돼. 그럼 걔는 기간 구분해줘야 돼요. 미지급 비용 잡아야 된다고. 지난달치 1월에 줬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 요 오버헤드 배부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든 크게 영향이 없잖아. 근데 대부분 원가가 매출원가에 조정될 거니까 제일 간단히 하면 그냥 얘도 다 어디에 밀어넣으면 되겠어.
매출원가에 밀어넣는 방법이 있고 그게 매출원가 조정법이야.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요 잔액 3개가 다 사실은 예정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실제치로 바꿔줘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잔액 비율대로 얘를 다시 더 넣는 방법도 있고 제일 정확하게 한다면 사실 요 100만 원으로 배부할 게 아니고 얼마로 했어야 돼요? 120만 원으로 했어야 되니까 120만 원으로 했을 때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그건 요소별 비례 배부야. 그래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그래서 책에 지금 배부 차이는 설명드렸고 책에 7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표 있는 거 과소배부, 과대배부 뭔지 아시겠죠? 과소배부만 보시면 과소배부 실제 발생액이 더 크고 차변잔액이고 불리한 차이고 가산 조정한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조정해 줘야 되는데 뒤에 넘겨보면 그래서 얘가 지금 책에 80페이지 위에 제가 칠판에 거려놓은 시산표가 있지. 원재료 계정은 실제치로 기록이 되어 예정치가 들어가 있어요. 80페이지 맨 위에 시산표상에 원재료는 뭐로 기록돼요? 실제치로 기록이 될 거고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그 파란색으로 있는 거 안에 예정 배부액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조정하는 방법은 밑에 4에 보시면 표 있죠? 표? 밑에 표에 제일 간단히 조정하면 다 어디에 밀어넣겠다. 매출원가에 밀어넣는 방법이 있고 매출원가 조정법.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한다면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를 다 바꿔줘야지. 걔가 다 실제치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비례해서 배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례 배부하는 방법의 제일 정확한 건 그 안에 있는 요소별 비례 배부예요. 그래서 요소별 비례 배부는 예정 배부액의 비율에 따라 넣어주는 건데 그러면 정확하게 실제치로 바뀌는 거야. 걔는 정확하게 실제치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러프하게 비례 배부하는 게 총합원가 비례 배부법 계정 잔액 가지고 배부하는 거 3가지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얘를 다시 여기다 밀어넣은 뒤에 여기다 넣은 뒤에 외부 보고를 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도 큰 문제 없는 정보가 중요한 차이가 없는 정보가 되겠죠. 응?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 경제적 의사결정에도 영향이 없는 거지. 그래서 기중에는 경영자는 적시 정보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기말에 되면 배부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그 배부 차이는 연말에 다시 밀어넣어 주고 그래서 외부 보고를 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도 중요한 차이가 없는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 그러면 경영자도 만족하고 외부 정보 이용자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한 정상원가 계산은 재무회계 목적의 초점이 아니라 관리 목적으로 응용한 거야. 경영자 입장에서 이용하도록 변형한 거야. 그래서 원가회계라는 게 재무회계 목적이 출발이고 그걸 경영자 입장에서 이용한 정보까지 만드는 논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논의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차이를 조정하는 거랑 요걸 문제화하는 거 내일 풀 거야. 내일 풀 거고 정상원가 매우 중요해. 이거는 시험에 잘 나와. 시험에 내기 좋잖아. 배부 차이니 뭐니 해서 내기 좋기 때문에 이건 잘 해놔야 돼. 그래서 내일 구체적으로 마무리까지 하고 문제도 풀 거니까 응? 오늘 한 이 정상원가 복습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계정의 흘러감이 명확지 않으면 그 앞에 있던 개별원가 흐름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라고. 이게 명확하면 사실 개별원가 흐름 복습 안 하셔도 돼. 요거에 초점을 두시고 근데 난 이 흐름이 좀 머리에 잘 왁구가 안 짜진다. 그러면 개별원가 흐름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오버헤드를 예정치로 바꾸면 어떻게 될지까지 이해해 놓으면 좀 더 명확한 왁구가 잡힐 테니까. 그래서 요거 구체적으로 차이 조정하고 문제 푸는 건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 좀 정확하게 하세요. 부탁하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